자, 그러면 협착증이 상에서 최상 단계에 가면 수술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술 6번, 7번 하고도 낫지 않아서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이 계세요. 아무리 내가 수술하기 싫어서 시술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자, 수술은 하기 싫죠.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수술이 답입니다. 수술을 어떻게든 하기 싫어. 근데 두 번째 생각은 뭐냐? 근데 내가 이렇게 수술 미루다가 혹시나 꼭 해야 되는 건데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도 걱정, 안 하는 것도 걱정. 네. 그렇다면은 정답은 최대한 치료해서 수술을 피하시고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증상이 딱 나올 때 수술을 하시면 되겠죠. 협착증 수술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할 때 수술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6가지 척추관 협착증을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6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5분에서 10분만 걸어도 엉덩이가 쏟아질 것처럼 아프고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 쉬었다 가야 된다. 두 번째, 5분에서 10분만 서 있어도 엉덩이가 빠질 것 같고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네, 이런 2가지 상황이 있겠죠. 수술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자, 세 번째, 자, 1번, 2번 증상이 있으면서 엉덩이, 다리가 아프면서 갑자기 발바닥이 심하게 저린다. 이거는 신경이 상하기 시작한다는 사인입니다. 발바닥이 심하게 저리고 걸으면 스펀지나 자갈을 바른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이 상하기 시작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은 이제 수술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역시 1번, 2번 증상이 있으면서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고 자주 본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면 엉덩이 다리로 가는 신경도 눌리지만 방광으로 가는 신경도 같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방광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데요. 내가 느낄 정도로 갑자기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신경이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다는 거죠. 마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기 때문에 역시 수술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5번째 증상은 약간 응급 증상인데요. 엉덩이 다리가 아프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지 못하는데 걸으니까 갑자기 성기 부위, 항문 부위, 엉덩이 부위, 회음부라고 합니다. 우리 다리 사이에 있는 그런 부위인데요. 감각이 둔해지는 것을 느낀다면 이건 정말 응급이나 준응급으로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시는 게 맞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주사 치료나 시술 같은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을 때 수술을 해야겠죠. 자, 수술은 뭐 다들 잘 아실 텐데요. 3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게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조금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용어를 막 수술, 시술, 시수술 막 굉장히 섞어 쓰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하라고 하면 겁나니까 뭐 시술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협착증의 수술은 뼈나 인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내시경을 하든 현미경을 하든 뼈나 인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건 수술입니다. 시술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는 않지만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이 반한 걸 가라앉히고 독성물질 씻어내고 내가 버티도록 증상을 완화시켜서 버티도록 수술을 미루도록 만드는 게 시술이겠죠. 시술의 예는 신경성형술, 신경박리시술, 풍선확장술, 고주파 수액 강압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과 시술은 과정이 다르고 회복 과정도 다르고 동반되는 합병증, 후유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떤 수술을 할 것이냐? 감압수술과 유압수술이 있습니다. 이제 막힌 부분을 신경을 누르는 뼈와 인대를 제거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게 감압수술이고요. 이 척추뼈가 흔들흔들하거나 많이 미끄러져 있어서 이 막힌 데를 뚫고 나서 나사로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유압수술입니다. 2가지 중에 가능하면은 감압수술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이 감압수술과 유압수술은 내 몸에 가는 스트레스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면 감압수술이 가능하다면 감압수술을 하면 좋겠다. 감압수술을 할 때 수술 방법이 현미경 수술과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과정은 똑같습니다. 안에서 신경 누른 뼈를 제거하고 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조금 더 절개하고 현미경으로 확실하게 보고 하느냐, 아니면 작게 2-3군데 제거하고 작은 내시경을 보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수술 전 검사로는 대부분 연령이 많은 분이 하시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나 하지 도플러 검사를 해서 다리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MR 마이엘로 검사를 같이 하시면 수술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협착증이 이렇게 뒤에 보면 심한데요. 이렇게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죠? MR 마이엘로 검사를 하시면 이 하얀 신경이 거의 끊긴 것처럼 까맣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협착증이 여러 군데 있을 때 뭐 두 군데, 세 군데 다 해야 되는지, 한 군데, 두 군데만 하면 되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협착증이 가운데가 눌리는 중심성 협착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에서 눌리는 협착증이 있는데요. 추간공 협착증이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추간공 협착증 진단에 MR 마이엘로 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하는 현미형 신경 강압 수술인데요. 네. 가운데 이 협착이 신경을 누르고 있죠. 작게 구멍을 내고 현미형을 확대해서 아주 특수한 드릴로 신경을 누르는 뼈와 인대를 차근차근 제거합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나면 신경이 뻥 뚫려서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 게 신경 강압 수술이고, 한 부위 하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네,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협착증이 심한 상태에서 엉덩이 다리가 아팠는데 갑자기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 마렵지 않은 그런 방광마비 증상이 생겨서 신경 강압 수술을 했던 사례입니다. 수술하고 다 증상이 좋아지셨죠.